성균관대학교 한문학과에 근무하는 장유승입니다. 제 직업은 옛날 책을 연구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남산도서관에 있는 귀중한 옛날 책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자, 한양에는 관청들이 흩어져 있습니다. 주요 관청들은 육조거리 앞에 다 모여 있고요. 그 밖에 여러 관청들이 서울 곳곳에 흩어져 있습니다. 이제 군사시설 같은 것은 외곽으로 물러나게 되겠죠. 한양의 행정을 관리하는 한성부는 이제 육조거리 한가운데 있게 됩니다. 재미있는 거는요, 여기 서대문 바로 밖에 경기가명이 있습니다. 경기도의 중심지면은 수원이나 이런 데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경기가명이 서울에 바짝 붙어 있습니다. 행정 편의를 위해서죠. 그 밖에 다른 관청들은 서울 시내 곳곳에 흩어져 있습니다. 이것이 육조거리의 조선시대 모습인데요. 한양의 행정을 담당하는 한성부는 지금의 미국 대사관 또는 KT 자리에 있었다고 해요. 이 한성부는 비교적 규모가 큰 건물이었는데요. 전체가 172칸이 될 정도로 거대한 관청이었다고 합니다. 그 중에 절반이 넘는 99칸이 문서 창고였다고 합니다. 왜 이렇게 문서가 많냐? 일단 가장 많은 분량을 차지하는 문서는 호적입니다. 호적. 조선시대에 호적을 네 부를 만들어요. 하나는 그 사람이 사는 마을에 있어야 되고, 하나는 도에 있어야 되고, 그러니까 평택에 사는 사람은 경기도에 호적이 들어가죠. 하나는 호주, 국가의 이제 인적 자원이나 재정을 관리하는 호주에 들어가고, 또 하나가 한성부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한성부라고 해서 서울의 호적만 관리하는 게 아니라 지방 호적까지 전부 관리를 해요. 그렇기 때문에 한성부의 호적이 엄청나게 많은 거죠. 호적 관리도 중요하지만, 그러면 지금 뭐 동사무소 하면 흔히 등본 떼러 가거나 하죠. 그러면 한성부도 무슨 호적 가지고 등본 떼주는 일만 했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호적 업무 말고도 중요한 업무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이 사람 누구입니까? 포청천이죠. 자, 포청천 재판하는 거 여러분 보셨을지 모르겠는데, 자, 우리 이거 생각해 봅시다. 이 사람 직업이 뭐예요? 재판관, 판사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실은 아니에요. 이 포청천 주제가 처음에 이런 말이 나오는데, 카이펑 요거 바오칭티. 카이펑에는 있다. 누가? 포청천이요. 포청천은요, 중국 송나라의 수도 카이펑의 시장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 치면은 서울시장인 거죠. 옛날에는요, 행정과 사법이 분리되질 않았어요. 그러니까 시장이 재판도 해야 돼요. 춘향전 보면 변사또가 재판하잖아요. 마찬가지. 그래서 이 한성부의 주요 업무 중에 하나가 재판입니다. 그 밖에도 한성부에 여러 가지 업무가 있습니다. 한성부의 조직과 업무는 다 법전에 규정이 돼 있어요. 조선이 그렇게 구목국으로 행정을 하는 나라가 아닙니다. 지금의 서울시보다 훨씬 많은 일을 합니다. 왜냐하면 재판도 해야 되니까. 한성부는 서울의 호적, 시장, 주택, 토지, 사상, 도로, 교량, 하수도, 상수도, 그리고 세금 포탈, 부채, 구투는 싸움, 그러니까 형사사건이죠. 순찰, 심지어 검시, 그리고 수뢰, 교통까지, 그리고 분실한 소함을 찾는 것까지, 낙인 찍고 문서 만드는 그런 소유권을 입증하는 일까지 전부 한성부가 맡았습니다. 지금으로 치면은 뭐 몇 개 관청이 몰려들어도 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죠. 그래도 제일 주로 하는 업무는 재판과 호적 관리입니다. 한성부가 갑자기 왜 재판을 하게 됐느냐? 일단 한성부의 인구가 제일 많죠. 조선에서 가장 인구가 많은 도시입니다. 사람이 많으면 분쟁이 많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왕실과 관료가 있는 곳이기 때문에 치안도 중요하고요. 실제로 조선 후기 한성부의 범죄율이 타 지역 대비 6배, 절도는 무려 30배나 되었다고 합니다. 게다가 한성부는 무엇보다 경제의 중심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경제 사범들이 또 많이 활개를 칩니다. 한성부가 재판이나 수사를 담당하는 거죠. 그러니까 한성부만 하는 건 아니에요. 조선시대에 사법기관이 한성부만 있는 거 아니고 뭐 사원부라든지 형조라든지 이런 기관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도 이제 한성부가 주로 맡는 것은 주택 관련 소송, 호적 관련 소송들입니다.
한성부 인원 구성입니다. 한성부의 우두머리, 지금으로 치면 시장이죠. 판윤입니다. 그 밑에 부시장, 좌윤과 우윤이 있고요. 우윤 이하는 이제 실무 관원들입니다. 서윤, 판관, 주부, 참군이 있습니다. 그 밑에 서리, 서사, 서원, 사령은 실질적으로 공무원에 속하지 않는 실무 관원들인데 아전이죠. 아전. 관원은 아닙니다. 아전은. 그런데 이 위에 있는 정식 관원들은 뭐 합쳐봤자 10명도 되지 않죠. 이 사람들로는 제대로 된 운영이 힘들고 실질적으로 한성부의 행정을 담당하는 것은 이 아전들이었죠. 조선시대 품계가 정 1품부터 종 9품까지 총 18단계로 구성되었다는 것은 다들 아실 거고요. 정 2품이면은 어느 정도냐? 이것은 지금으로 치면 장관급입니다. 6조 판서가 정 2품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지자체의 우두머리는 그 정도까지는 아닌데 한성부는 특별 대우를 해서 한성부의 판유는 6조 판서와 동급 장관급으로 대우를 해주고 그 밑에 부시장들은 종 2품인데 종 2품이면은 조선시대 관찰사와 동급입니다. 지금의 도지사. 그러니까 서울시 부시장은 도지사와 동급이었던 겁니다. 이렇게 조선시대부터 서울의 중요성을 알고서 이렇게 행정 조직을 만들 때부터 특별 대우를 합니다. 자, 여기서 이제 일단 관원과 서리를 나눴잖아요. 근데 관원들도 또 나눌 수가 있어요. 조선시대에는 정 1품부터 정 3품까지를 당상관이라고 합니다. 이 사람들은 지금으로 치면 고위공무원단입니다. 그 사람들은 특별 취급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한성부 내에서 당상관은 판윤, 좌윤, 우윤 3명밖에 없는 거죠. 여기서 잠깐 얘기를 전환해서요. 선생안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조선시대의 선생이라는 말은요, 지금의 선생하고는 조금 달라서 선배의 의미에 가깝습니다. 그러니까 선생안이라는 책은 선배 관원들의 명단이라는 뜻입니다. 지금 보시는 책은 삼공선생안. 삼공은 조선시대 삼정승이죠. 그러니까 조선시대 삼정승을 지낸 선배들의 이름을 조선 초기부터 쫙 열거를 한 겁니다. 수백 명 되겠죠? 그런 책들을 선생안이라고 합니다. 삼정승처럼 높은 벼슬만 선생안, 그러니까 관원명, 역대 관원 명단이 있는 게 아니에요. 아주 낮은 관원들, 심지어 아전까지도 결속력이 강한 그런 집단에서는 이런 선생안을 만듭니다. 지금까지 한 얘기는 모두 이 책들을 소개하기 위해서 한 이야기입니다. 남산도서관에 경조당상 구선생안과 경조낭청 구선생안 두 개의 아주 중요한 귀중한 책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바로 이 책들이 조선시대 한성부에 근무했던 선배 관원들의 명단인 겁니다. 경조는 한성부라는 뜻이고 서울이라는 뜻입니다. 당상은 앞서 말씀드린 당상관, 판윤, 좌윤, 우윤, 고위 관원들이고요. 구선생안이라는 것은 예전에 근무했던 선배들의 명단이라는 뜻이죠. 그다음 경조 낭청 구선생안은 아까 말씀드린 당상관 이하의 한성부 관원들, 서윤, 판관 이런 사람들, 그들의 명단이라는 것입니다. 이 책을 펼쳐보면요, 제일 앞에는 완의라고 하는 문서가 나옵니다. 완의는 이제 어떤 사안을 결정해서 문건으로 남긴 건데요. 내용을 읽어보면은 한성부 관원들이 상을 당했을 때 부조를 얼마를 줄 것인가 하는 걸 정해 놓은 겁니다. 지금도 직장마다 상조회 같은 게 있어서 뭐 부모상은 얼마, 처부모나 남편 부모상은 얼마 이런 식으로 정해 놓죠. 그걸 이제 똑같은 거예요. 그리고 이 한성부 관원들은 중국 가는 사신으로 차출되는 경우가 많은데 만약에 차출될 경우는 전별금, 노잣돈으로 얼마를 줄 것인가 이런 것들을 미리미리 정해 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한성부의 상조회, 직원 상조회. 이제 본문을 보면은요, 선배 관원들, 조선시대 한성부 당상관들의 명단이 쭉 나옵니다. 1640년에 이제 작성을 했지만 그 이전에 한성부에 근무한 사람들도 가능한 한 기록을 찾아가지고 채워 넣은 거예요. 그래서 1640년부터 기록을 시작해서 대충 1740년경까지 근무한 한성부 관원들의 명단이 들어있었다고 합니다. 이제 이 책에 대한 연구는 이제 지금 어느 정도 이루어진 편인데요. 조선 건국 이래로 일제강점기까지 약 1,400명의 서울시장이 근무를 했고요. 이들의 평균 재임 기간은 4개월밖에 안 됐다고 합니다. 그만큼 자주 바뀌었어요.
특히 이제 일제강점기 가까이 와서 조선 말기에 와서 자주 많이 바뀌었고요. 가장 오래 근무한 서울시장은 광해군 때 오억령이라는 분으로 13년 4개월 동안 근무했다고 합니다. 서울시장이 한 지금 3선쯤 하면은 그 정도 되겠죠. 자, 어쨌든 이게 명단인데 이게 뭐가 그렇게 가치가 있느냐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것이 1640년에 만들어진 관원 명단입니다만 문화재적 가치가 있습니다. 일단 한성부에서 조선시대 한성부에서 공식적으로 제작한 자료이면서 보관 상태도 상당히 좋은 편입니다. 단순히 이름만 적어 놓은 거라고 그래서 별로 안 중요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실제로 지금 보물로 지정된 관원 명단들이 있습니다. 지금 보물 2038호로 지정된 경주부사 선생하는 역대 경주시장 명단입니다. 이것은 연대가 더 오래됐어요. 1523년 조선 초기에 제작된 거고 고려시대 경주시장들의 명단까지 다 포함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여러모로 역사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자료죠. 경상도 영주제명기라는 관원 명단이 있는데요. 영주라는 것은 가명의 주인, 경상 가명의 주인, 다시 말해서 경상도 도지사입니다. 경상도 도지사의 명단이고요. 이건 훨씬 더 앞시대에 만들어져서 1426년에 만들어졌는데 명단일 뿐이지만 보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가치가 있는 책입니다. 우리 남산도서관에 소장된 경조 당상선생한 경조 낭청선생 조선시대 한성부 관원들의 명단인 이 두 책도 여기 경상도 지역의 관원 명단과 함께 앞으로 우리나라의 옛 관원들의 역사를 알려주는 명단으로서 문화재적 가치가 충분하고 전국적으로 보아도 드문 귀중한 책입니다. 일단 여기서 첫 번째, 두 번째 책 남산도서관 오늘 세 종의 책을 소개해 드리기로 했는데 두 종의 책에 대한 설명은 잠깐 마치고 조금 쉬었다가 나머지 한 책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